네, 며칠 전에 한 택배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죠. 과로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8번째였습니다. 자, 이런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서 보건, 의료, 보육, 돌봄 노동자, 그리고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TF를 출범시켰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분 모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전부터 저기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을 쓰시던데 이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이제 긴급 상황에서 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대면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을 일단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무슨 합의된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을 나라마다 정해서 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차피 업무의 특성상 대면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의료나 보육, 뭐 돌봄, 대중교통 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 강사들 같은 경우는 필수 노동자에서 빠졌다 이렇게 또 그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직 완전히 어디까지가 필수 노동자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것은 아니고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포괄적인 개념 아래서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 분야의 분들, 네. 이제 보건의료, 돌봄, 예. 또 택배, 배달, 또 환경미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에 1차 대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필수노동자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직종과 또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2차 대책이 이어서 뭐 3차 대책까지 발표될 것으로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 범위도 이제 더 넓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러니까 1차 대책으로 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처우를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바로 그 문제가 됐던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택배 노동자 한 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로로 인한 어떤 그 사망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회사 쪽에서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 근데 산재보험 적용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저 안 받을래요 해버리면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필수 노동자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고 또 상당수의 분들이 소위 특고라고 해서 특수고용, 임금 노동과 비임금 근로의 중간에 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 특고로 분류되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이 사업주 단체 또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네. 우선 1차적인 합의를 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합의가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예. 다만 이 적용 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예.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네. 여러 언론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약 80% 정도의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적용 제외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예. 노력을 해왔고 예. 이번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서 이번 필수노동자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일을 장기간 쉬거나 예. 또는 뭐 육아를 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 소속이 이제 CJ 그러니까 그 대한통운인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제외 신청서를 쓴 그 비율이 64%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회사도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그 노동자의 본인의 어떤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제외 신청서를 써라.
라고 사실 반강제적으로 나섰을 경우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단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당연히 그와 관련된 뭐 현장 예. 상황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적용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예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어떤 제도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외 신청을 그러니까 못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강제가 되어버리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을 하면 회사 측의 요구도 있지만 또 노동자가 또 이제 절반의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임금을 그러니까 챙기기 힘든 상태에서 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노동자 스스로도 또 제외를 신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또는 닥칠 것이 너무나 확실한 위험, 예를 들면 노령이 되면 이제 연금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아프게 되면 예. 건강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든가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해서 다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험들은 기본적인 원칙이 당연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가입인 것이죠.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 또는 네. 모두에게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해서 다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연대 원리에 기반해서 누군가 다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실은 보험료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특고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대 다수의 분들은 어쨌든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산재보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의 경우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물건 분류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저는 추석 때는 여기에 그래서 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하니까 그럼 돈 내라 40만 원씩.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된 거 어떻게든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특별 배송 기간에 분류 노동자를 이제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뭐 택배사, 정부 이런 네. 합의가 있었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총 숫자로 보면 계획한 만큼의 분류 인력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분류 인력이 투입된 구체적인 작업 현장을 보면 이제 어떤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네. 분류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어떤 현장에는 또 적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연대 노조 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서는 분류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를 원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네. 이 배치된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발적인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비용을 분담을 하게 했다든가 그렇지 그렇죠. 않고 직접 하게 되면 상당한 보상을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한다든가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만 원의 이제 분류 인력 참여에 따른 이제 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뭐 분류 인력을 직접 하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과중한 노동으로 이어진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율하는 네. 것들이 필요한데 예. 말씀드렸듯이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말에 이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들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예. 이제 적용되는 방향으로 예. 개선이 됐습니다. 예. 올해부터 예. 시행이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조치나 이런 관련된 현장에서의 적용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근데 볼 수 지금 있겠습니다. 수석께서 김용균법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 며칠 전에도 그 발전소에서 또 그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가 된 직후에도 사실은 유족 측이나 노동계 쪽에서는 이거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뚫리는 구멍이 있는 법조차도 현장에서 안 지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임금 근로가 아닌 분들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그 택배 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고 일종의 계약 관계다라고 그럼 전제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류 작업까지 당신들이 하시오. 근데 분류는 그러니까 어차피 택배비 다 포함되니까 따로 지급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횡포라면 계약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표준 약관이든 뭔가 맞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규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법을 통한 규율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최근에 이제 사업주와 노동계 사이에 그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은 고치자라든가 또는 최소한도의 사회 안전망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점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관한 일종의 협약식에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배달 종사자, 이륜차 배달 종사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자는 데 대해서 거의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모든 그 배달 관련 업계 그리고 또 대표적인 노동계가 참여를 했고 정부도 참여를 해서 표준 계약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경사노위에서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합의도 있었고 또 플랫폼 노동의 이 대안 마련을 위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포럼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합의 그리고 또 정부의 그런 제도 개선을 그 요청한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들어서는 적어도 이 안전, 사회 안전망, 또 기본적인 공정한 계약 이런 것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고 있고 정부도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 여쭤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사가 전국민 고용보험 그래서 어떤 특고 특수고용 노동자들 일단 그 고용보험 적용이 되도록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더니 소득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산정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 국회에서 특고까지도 고용보험의 보호에 들어가도록 하려는 입법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예술인까지만 일단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올해 9월에 다시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고로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이제 정부 입법안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고의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계획으로는 산재보험에 들어있는 14개 직종까지를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노사 간의 논의가 진전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이제 범정부 TF가 뭐 준비가 돼서 노동부 차원의 이제 작은 TF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여러 부처를 포괄하는 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우선 보호망으로 들어와 있고 적용 제외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들어왔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또 나아가서는 자영업자들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이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야당 쪽에서 노동법 그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아직은 뭐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류의 그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하는 개혁을 뭐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 제안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